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 닫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계산 작업 파일. 그리고 파일 탭에 다른 파일 열로 갑니다. 열기, 찾아보기. 자, 위치가 어디냐면, 그만 읽어봐래. 자, 여기 1권 스프레드시트 이론 사이에 목록 단추 보이세요? 목록 단추 누르시고 기출 따라하기로 갑니다. 오늘 뭐 어찌됐든 요건 꼭 하고 가야 됩니다. 기출 따라하기. 왜냐면 요즘 자주 나오는 추세라. 자, 기출 따라하기. 폴더명 기출 따라하기, 파일명 기출 따라하기. 자, 여시고. 어, 교재는 231페이지. 어, 이 유의사항 오늘 가시면 읽어보시고요. 문제 1번에 1번은 뭐 고급 필터란 거 아시고, 2에 2도 조금은 쓰시, 3번에 1번은 페이지 레이아웃 보호 중에 나온 두 개 중에 한 개가 나올 건데 페이지 레이아웃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 그다음에 방금 계산 작업 파트에 5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배열 수식 문제 2개, 일반 수식 중첩 함수 문제 2개, 사용자 정의 함수 1개.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에 문제 1번에 3번에 1번은 무조건 피벗 테이블 문제입니다. 그리고 틀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데이터 유효성 검사고요. 그 밑에 하나 더 따라 나오는데 그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조건부 서식이 나올지 통합이 나올지 자동 필터가 나올지 아니면 부분합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정렬이 나올지 뭐 어쨌든 그런 것들 중에 한 개 나오고 그다음에 4-1은 오늘 하셨던 차트고요. 그다음에 236페이지에 2번 문제 4번에 2번은 매크로 문제고요. 지난주에 하셨던. 그다음에 3번 문제는 오늘 하셨던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뭐 그래서 만점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합격 점수만 넘으면 되는 생각 가볍게 생각하시고 자, 저희들 교재 펼쳤어요. 자, 계산 작업식 들어갈 거고요. 페이지는 231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2번하고 3번 해야 되는데 3번이 오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번, 3번을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자, 50분 만에 이거 1시간 만에 이걸 다 못하냐고요? 아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아니, 이거 두 문제 할 게 아니고 몇 문제 더 할 겁니다. 자, 표 1의 출석을 이용하여 이건 제가 읽을게요. 표 3의 출석 수별로 학생 수를 계산하시오. 산출된 학생 수는 숫자 뒤에 명을 추가하여 표시명 5명, 텍스트 프리퀀시 함수 사용, 단 텍스트 함수의 서식 문자열로 샵을 사용. 자, 여기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이게 없는 상태로 나왔는데 요즘은 명확하게 표기를 합니다. 배열 수식 사용이라는 표현을 요즘은 꼭 씁니다. 자, 왜 배열 수식 문제인지는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어렵습니다. 어려운 함수입니다. 어려운 함수. 자, 설명 안 해드린 함수를 지금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제 화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보시면 돼서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일단 제가 요게 지금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 점차점차 수준을 높여갈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수준이 좀 높습니다. 자, 어, 죄송합니다. 자, 자, 문제 내용을 거예요. 자, 함수명부터 좀 쓰면 되는데 텍스트 함수는 잘 아시잖아요. 뭐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프리퀀시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는 상황인데, 자,
프리퀀시 함수를 하시기 전에 혹시 도수분포표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응? 응? 도수분포표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아니면 혹시 인생 사시면서 이런 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범위에 몇 명, 어느 범위에 몇 명, 이렇게. 몇 명. 이런 형태의 표를 우리는 도수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 용어입니다. 이런 도수분포표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프리퀀시라는 함수입니다. 프리퀀시라는 함수. 이런 도수분포표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보고 계세요? 어렵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도수분포표. 자, 그러면, 자, 인수공부 좀 하러 갈게요. 자, 도수분포표라는 게 범위의 몇 명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크네요. 자, 그럼 여기 요즘 표 3이거든요. 여기 15라는 건 숫자입니다. 숫자 데이터입니다. 표시 형식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 자, 그러면 셀 선택하시고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수식에 함수 삽입, 범주 모두, 프리퀀시 함수 찾으시고, 응? 찾았어요. 프리퀀시. 확인. 자, 데이터 어레이. 자, 원본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원본 데이터에 보면. 자, 방금 출석수. 그러니까 이거죠. 출석이 15 이하인 학생은 몇 명, 16 이하인 몇 명, 17 이하인 몇 명. 이런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석, 원본 자료 출석의 범위 내에서 0부터 15까지는 얼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명이냐. 바이너리라게 이제 그 도수라는 게 그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원수 바이너리 계급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계급 구간. 그래서 15. 그럼 이게 왜 계급 구간, 즉 범위가 되냐면 계급 구간, 구간이라는 건 범위 개념이잖아요. 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제 화면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과값이 이상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득보잡이죠. 득보잡이에요. 이런 형태를 본 적 없어요. 있어요. 그럼 위에 보시면 보이잖아요. 즉 우리가 셀 범위를 선택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음? 저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배열상수라고 합니다. 배열상수라고 합니다. 자, 배열상수라는 건 결과값이 자, 배열상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열수식이잖아요. 중괄호 묶어서 나타나면 그때 같은 구조끼리 두 개 이상의 같은 구조끼리 이렇게 같은 위치끼리 계산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값이 두 개 이상의 상수값이 표시가 됩니다. 네? 두 개 이상의 상수값이 표시된다고요. 즉 묶음으로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이렇게 셀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중괄호 묶거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될 거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셨으면 느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괄호 안에 식이 들어가면 배열 수식, 중간에 이렇게 데이터가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으면 이걸 배열 상수, 물론 숫자 상수만 있는 게 아니고 문자 상수도 있고 뭐 날짜, 시간, 뭐 그다음에 뭐 오류값 이런 것들 다 나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본 게 이런 걸 많이 보셨거든요. 자, 이게 뭐,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요런 그 셀상에 요런 데이터가 있을 때 요걸 범위 설정을 하잖아요. 범위 설정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고요?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왔었다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제가
범위를 설정하면 묶음으로 받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콤마가 의미가 뭐냐면 열 변경입니다. 열 변경. 콤마라는 게.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거든요. 세미콜론은 행 변경입니다. 행 변경. 자, 이게 또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배열 상수를 보고 이걸 셀상에 표기를 하라 그러면, 자, 기준이 되는 게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콤마죠. 열 변경입니다. 열 변경입니다. 열 변경. 그 다음에 요건 행 변경입니다. 3. 요건, 자, 4. 아, 이게, 자, 이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됐어요? 자, 그러면 결과값이 이렇게 보인다는 건 이건 배열 상수라고요.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이 배열 상수로 나오는 함수를 배열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배열 함수. 네? 그래서 프리퀀시는 배열 함수입니다. 배열 함수. 그래서 결과값이 2개 이상 나온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구조 설명해 드렸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지금 나가서 값을 표시하면 이거 값은 어떻게 나오냐고요? 7, 세미콜론, 밑으로 1, 행이 바뀌어서 1, 1, 1, 12, 1, 8, 0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선택한 셀이 몇 개죠? 한 개죠. 그럼 이거 뭐만 보여주냐면 7밖에 안 보여줄 겁니다. 확인해서 나가면. 그래서 프리퀀시 함수는 어렵습니다. 배열 함수라고 합니다. 자, 결과값이 배열 상수로 나타납니다. 배열 상수라는 건 값이 2개 이상의 상수로 표시되는 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거 지울게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배열 상수란 건 값 덩어리가 한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덩어리 값 한 개. 그러면 값이 덩어리째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만큼. 자, 작성법 설명드립니다. 프리퀀시 함수의 내용은 자, 각각의 구간에 대응되는 값이 다 나오려면 덩어리 값 한 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범위 설정하시고, 요 작성법이 어렵습니다. 자, 결과값이 표시될 셀 범위 선택하시고 배열 함수입니다. 그리고 식은 어디다 작성하냐면 흰 색깔로 나온 저 부분이 작성이 됩니다. 기준 셀이라 그럽니다. 자, 이걸 프리퀀시 F R E Q U E N C Y 가로 열고 자, 데이터 출석 원본 데이터 출석 범위 콤마. 자, 이거는 덩어리 값 한 개입니다. 그래서 상대 절대 따질 필요 없습니다. 덩어리 값 한 개. 그다음 계급 구간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지금 위에서부터 밑으로 드래그 안 되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그럼 이게 왜 구간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가로 닫고 엔터를 하시면 되냐고요.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왜? 배열 함수라고 했잖아요. 배열 함수는 배열 수식의 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마무리 동작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자, 그리고 제 화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열 수식 작업을 하면서 일부분만 이렇게 지우니까 안 지워지는 경우를 제가 한번 의도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 지금 어떤 셀을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니까 이렇게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죠. 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지우냐고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덩어리 값 전체라고요. 그럼 이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워집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애우실 것까지는 없지만 이제 과거엔 제가 애우려 했는데 왜냐면 지금은 프리퀀시에 대해서 지금 문제처럼 이렇게 배열 함수라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배열 수식이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퀀시는 배열 함수이다. 작성을 하시 배열 왜 배열 함수냐? 결과값이 배열 상수, 즉 값 덩어리째 나온다. 덩어리 값으로 나오는 건 배열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열 함수 작성은 결과값이 표시될 셀 범위 선택을 함수식 작성하시고 컨트롤식 됐어요. 자, 그러면 방금 이제 계급 구간에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냐고요? 자, 요 부분. 아까 15 이상 요 범위. 요거. 자, 보세요. 요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아까 계급 구간의 범위라 그랬잖아요. 자, 화면 보실래요? 요게 15 이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밑에서 할게요. 20 이하 19 초과라고 합니다. 범위가. 요건 19 이하 18 초과. 이건 18 이하 17 초과. 이건 17 이하 16 초과. 16 이하 15 초과. 15 이하.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정수값 하나로 보이긴 하지만 의미는 범위 개념을 가진다. 요렇게. 그 브이로그 H하고 조금 내용이 좀 틀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처럼 숫자만 나오는 게 명자까지 붙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프리퀀시는 배열 함수, 배열 수식입니다. 결과값이 나타나는 값 덩어리째 나타나니까 덩어리 결과값이 나타날 범위 설정하시고 이꼴 프리퀀시 가로 열고 원본 데이터.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프리퀀시. 자, 콤마 그 다음에 계급 출석수, 계급 구간의 범위 여기 출석수 가로 닫고 배열 함수, 배열 수식의 일종입니다. 배열 수식의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명자 붙여야 돼요. 그러면 수정하실 때, 자, 잠깐만요. 범위 설정해놓고 이제 수정을 또 하셔야 되는데, 자, 제 화면 보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수정을 하니까 F2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을 한다는데, 그러면 F2번 키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전체 범위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다음 ESC.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수정할 때 더블 클릭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범위 설정해놓고 더블 클릭 딱 써버리면 해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범위 설정 F나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수정하실 때는. 그러면 이제 명자 붙이려 했으니까 그때 이제 붙이는 방법이 뭐 앰퍼센트 연산자도 있을 거고 컨케이트네이트도 있을 거고 아니면 표시 형식 기능도 있을 거고 표시 형식을 처리해 주시는 뭡니까? 텍스트라는 함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문제에 텍스트 함수 쓰라고 했죠. 표시 형식 처리해 주는 거. 그리고 자 이게 숫자값 콤마 코드는 자 0명입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 틀리냐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문제 취지에 안 맞습니다. 문제에 뭐라고 돼 있죠? 서식 문자열에 샵을 쓰라고 나와 있거든요. 샵. 그러니까 0을 쓰면 0코드를 쓰면 틀린다고 이거. 샵 가로 닫고 자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배열 수식의 배열 함수를 사용했고 배열 수식의 일종이니까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됐어요? 이게 제일 오늘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자 요걸 바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자 계산 작업 파일로 갈게요. 계산 작업 파일로 가겠습니다. 자, 조금 왔다 갔다 할게요. 배열 2시트로 갈 거고요. 배열 2시트로 갑니다. 그리고 교재 129페이지. 자, 자, 시트 이름 배열 2, 표 5로 갈게요. 표 5. 자, 읽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129페이지 문제 4번. 자, 이제 시험 문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리퀀시 함수가 딱 방금 하셨던 그 문제가 형태로 한 두세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십몇 년 동안. 근데 한 3, 4년 전부터 프리퀀시 함수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잠깐 이제 살짝 업그레이드가 된 내용이 문제 4번입니다. 자, 표
3의 현재 예치금. 자, 데이터 확인하시고요. 현재 예치금. 여기 표 3의 현재 예치금을 이용하여 표 5의, 자, 표 5 여기네요. 여기. 이 영역에 각 범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시오. 비율은 각 범위의 인원수 나누기 전체 인원수 곱하기 100, 프리퀀시 카운트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 사용. 자, 그러면 자, 일단 개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각 범위의 인원수라고 하는 그 표현이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프리퀀시 함수는 자, 뭐더 이상 뭐 방금 실습했으니까 자, 일단 프리퀀시 함수 통해서 개수를 뽑아내야 되겠네요. 개수를. 자, 그러면 전체 배열 상수라는 덩어리 값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이걸 흰색 기준이 되는 부분에 셀에 작성, 프리퀀시 U, E, N, C, Y 가로 열고 원본 데이터 현재 예치금 콤마 그 다음 계급 구간의 범위를 쓰자. 이거 조심하. 자, 앞에 보세요.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오른쪽 겁니다. 오른쪽. 요거 아마 여기도 숫자 값이고 여기도 숫자 값이고 이건 표시 형식 때문에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0 이하, 4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3000 이하 이런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입니다. 여기 계급 구간이라는 거, 셀 범위.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건, 8건, 5건, 3건, 3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전체 건수가 15, 21건이네. 그러면 2 나누기 21, 8 나누기 21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수정하러 가야 되겠죠. 자, F이나 더블 클릭. 자, 전체 덩어리. 자, F이나 더블 클릭 범위 설정하시고 통째로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각 범위의 인원수 나누기 전체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그 문제의 카운트 수라고 했죠. 카운트 가로 열고 현재의 지금의 개수가 되야 되겠죠. 숫자 데이터의 개수. 가로 닫고 자, 요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시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수치.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 0.1, 이제 0.1, 0.4 이게 백분율 개념으로 나타내고 하니까 이게다 곱하기 100을 하라고 한 거네요. 네? 곱하기 100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F이나 더블 클릭 수식 이미지를 이용한다. 죄송합니다. F이나 수식 이미지를 이용한다. 그럼 이 전체에 곱하기 100. 그리고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행가 뭐 또 이제 좀 지날래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배열 3으로 갈게요. 시점형 배열 3. 어쨌든 이 프리퀀시 문제는 다 하고 갈 겁니다. 자, 표 8이고요. 내용은 표 8. 저희들 교재는 132페이지. 132페이지. 표 8. 문제 5번입니다. 자, 내용 읽어볼게요. 표 7의 가입 나이와 표 8의 나이를 이용하여 나이별 가입자 수, 나이별 가입자 수라는 표현 때문에 뭐, 프리퀀시 함수구나.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표 8의 S4에서 S1000에 표시하시오. 여기. 자, 이때 그러면 계급구가 데이터는 가입 나이가 원본 데이터고 계급구간은 여기죠. 다 세가 붙었다고 해서 문자 데이터가 아니라 숫자 데이터입니다. 표시 형식 때문에. 그 다음에 계급구간의 범위는 요걸 이용하셔야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이거. 나이가 있는 거.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계산된 값에 숫자 뒤에 명을 추가해 표시하고 그 외에는 미가입으로 표시하시오. 0이면 미가입, 7이면 7명. if frequency 텍스트 함수를 사용해요. 자, 좀 어렵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자, 덩어리 값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범위 설정. 그리고 일단 값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equal frequency. U, ENCY. 뭐, 잘 되시면 바로 하셔도 됩니다. 뭐, 개념 설명에 대해서 원본 데이터 가입 나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콤마 어렵습니다, 이거. 사용법이. 자, 계급 구간의 범위. 자, 여기까지 하면 아마 각 나이별로 인원수, 가입자 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0도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가입자 수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입자 수. 응? 이게 가입자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물어봐야죠. 그 현재 각 위치의 값이 0보다 크냐고. 자, F나 또 수식 입력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물어봐 줘야죠. 뭐라고? 각 위치의 값이 0초가이냐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화면 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트루 폴스라고 대답해 준다고요. 그러면 0초가 아닌 게 딱 하나 있었잖아요. 방금 0인 게. 그러면 자 다시 F나 수식 입력지를 이용한다. 자 if 조건이 되었습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뭐 한다고요? 가입자 수를 표시를 하고 가입자 수 표시도 방금 했잖아요. 요거. 예? 그럼 앞에 요거죠. 요거 복사해 쓰시면 되겠네요. 요만큼 복사. 가입자 수를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서 미가입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라. 미가입. 그리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또 끝인가요? 아니죠. 요렇게 3, 6, 10 뒤에다가 명자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걸 따서 손질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F2번 키나 수식 이미지를 이용한다. 그럼 여기에 텍스트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텍스트 가로 열고 콤마. 자, 이번에는 뭐 0명이라고 하든 샵명이라고 하든 뭐 샵명이라고 하든 0명이라고 하든 상관없겠네요. 뭐 문제 크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0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함수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을 접근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되셨나요? 그러면 자, 2, 3년 전에 나왔던 자, 다시 죄송합니다. 배열 2로 갑니다. 시동기입니다. 자, 요거보다 이제 난이도 또 높은 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교재 129페이지고요. 표 7로 갑니다. 표 7로 갑니다. 준비되셨어요? 문제 5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표 6의
행사 내용, 데이터 확인하시고, 인원, 내용 확인하시고, 표 7을 이용하여 행사 내용과 인원에 따른 빈도수를 다음 영역에 빈도수를 계산하시오. 프리퀀시 if 함수를 이용한 AL 수식 사용. 자, 어렵습니다. 자, 이건 자, 보세요. 어, 인원이 100명, 자, 영업 직원들이 열심히 영업을 해서 행사 인원을 이제 행사를 다 계약을 맺었거든요. 맺었는데 200명짜리, 300명짜리, 400명짜리, 500명짜리, 600명짜리 행사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몇 건쯤 되냐는 거죠. 그러면 총 200명 행사, 200명 이하의 행사 수가 총 몇 건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건, 자, 제 화면 보세요. 그럼 이건 이렇게 계산해야죠. 범위 설정, 프리퀀시. 200, 이건 지금 이 작업은 인원만 가지고 하니까 행사 내용의 구분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콤마, 계획 구하는 오른쪽에 있는 이 인원수를 따지면 되겠죠? 배일수죠. 그럼 이게 이제 총 인원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요 총 인원수 3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돌잔치, 결혼식이 이렇게 섞여져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이제? 그럼 여기 구도 마찬가지로 9건인데, 뭐, 물론 돌잔치가 9건 있을 거고, 결혼식이 19건인데, 어쨌든 2개의 내용이 합쳐져서 9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죠? 이 3건 중에 돌잔치가 몇 건인지, 결혼식이 몇 건인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음?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원이라고 하는 저 내용에서 뭡니까? 저게 돌잔치 데이터인지 결혼식 데이터인지를 먼저 걸러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자,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돌잔치만 계산하면 볼게요. 돌잔치만. 네? 자, 그럼 돌잔치만. 그러면 돌잔치의, 자, 행사가 200명 건, 300명 이하 건, 400명 이하 건인지를 알려면 일단은 걸러내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를 걸러내야 된다, 얘기죠. 그러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걸러내야 되니까 if가 있었으나 문제예요. 그리고 원본 데이터, 행사 내용 전체의 데이터에서 이거 절대 상대 아닙니다. 그냥 덩어리 값. 아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제 정신하고 맞추다, 내가. 자, 범위 설정. 자, 이걸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조건에 맞는 데이터부터 뽑아내. 원본 데이터 뽑아야 되는데 저 전부 다 쓸 게 아니니까. 이 인원수 값 전체 다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돌잔치에 해당되는 건 뽑아야 되니까 if가 있었습니다. if 가로 열고 행사 내용. 어렵습니다, 이거. 그리고 상대 절대 아닙니다. 덩어리 값 한 개니까. 자, 이꼴 돌잔치라고 입력할 필요 없이 위에 있네요. 참조. 만족한다면 무슨 값을 표시해 주면 됩니까? 인원 값을 표시해 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돌잔치에 해당되는 인원 값들만 뽑아내겠죠. 이렇게 하면.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돌잔치 인원들만 뽑아낸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계급 구간을 줘버리면 되겠죠. 프리퀀시. 가로 열고 요게 원본 데이터입니다. 돌잔치에 해당되는 인원값입니다. 인원값에 대해서 콤마 계급 구간은 요만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프리퀀시 함수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자, 그러면 돌잔치 계산할 때 이런 식이 나왔네요. 그러면 결혼식 계산할 때는 응? 결혼식을 할 때는 계산 뭐만 바뀌면 됩니까? 요것만 바뀌면 되지 않나요? 물어보는 값만 기준값만 나머지 다 똑같잖아. 그러면 식을 정다 그러면 이렇게 적겠네요. 이렇게 어 적고 보니까 식의 형태가 똑같네요.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자동 채우기 써야 될 구조네요.
자, 갑자기 이제 자동식이 세트 구조. 왜? 덩어리 값, 요 덩어리 값하고 요 덩어리 값하고 같은 구조라고요, 식이. 그러니까 자동 치우기를 뭐 이 덩어리를 오른쪽 한번 자동 치우기를 써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수정 상태에 가야 되겠죠? 자, 범위 설정. F2번 키나 수식기 명령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동 치우기 오른쪽으로 한 번이니까. 같네요. 절대 참조. T3, U3은 변해야 되네요. 상대 참조. 그 다음에 계급 구간 똑같아야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그 인원값은 똑같아야 되겠죠. 절대 참조. 그 다음에 계급 구간도 똑같아야 되겠죠. 절대 참조. 그리고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덩어리 값 자동 채우기 오른쪽으로 한 번. 그러면 이렇게 3건, 9건, 9건, 5건, 3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 함수로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그 말 이거 배우신 거 잘 써먹으세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드렸으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제 다 보이는, 더 이상 이제 뭐, 물론 뭐 다르게 조합이 돼서 나오겠죠. 근데 기본 틀은 이제 자동 채우기까지 나왔으니까 기본 틀은 다 갖춘 거죠, 이제.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으로 시간이 아주 여유가 있군요. 자, 죄송합니다. 지금 열려있는 파일들 중에, 기출문제 따라하기 파일이 있었죠. 자, 기출문제 따라하기 파일 여시고요. 죄송합니다. 교재 231페이지로 갑니다. 다시.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배열 수식 문제에 방금 프리퀀시 함수 쓰는 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지금 교재에 있는 문제, 231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문제 2번에 3번입니다. 아니요, 거기 2번에 3번 읽지 마시고요.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어, 읽지 마세요. 제 질문에, 이 질문을 가지고 수식 작업 한번 해보실래요? 왜냐하면 문제 2번에 3번을 하시려면, 자, 문제 드릴게요. 중간고사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의 이름은 누구죠? 일단, 암산부터 해보실래요? 누굽니까? 음? 김보미인가요? 빨리 찾아보세요. 김보미. 자, 요 함수 세 가지로 이 문제 푸세요. 그 문제. 이게 안 되면 2-3번 문제 풀이가 안 됩니다. 이게 되셔야 됩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같이 할게요. 왜냐면 다른 것도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최대값을 찾아야 되겠네요. 중간고사 점수가 가장 높은 거, 즉 최대값이죠. 맥스. 중간고사 범위에서 바로 닫고. 자, 이건 지금 한 일은 무슨 일을 한 거라고요? 중간고사 점수, 가장 높은 중간고사 점수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몇 번째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접근할 거거든요. 자, 앞에 보세요. 우리가 이 김보미라는 이 이름을 찾으러 가는 건데, 응? 이 이름을 찾으러 갈 거라고. 이 이름을 찾으러 가는데, 이게 전체 이름에서 세 번째 있다는 위치를 통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주어진 함수가 인덱스 매치가 있잖아. 그러면 자, 100이 몇 번째 있는지 세 번째 있다. 그러면 세 번째 값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로. 자, 그러면 100이 몇 번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위치값이 어떻게 됩니까? 매치라는 함수 써야 되겠네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뭐 기본 공부는 데이터 가정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일반 함수 문제입니다. 이건 배열 함수 문제 아닙니다. 콤마 찾을 범위는 이 100이란 값을 중간고사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찾겠죠. 콤마 자, 이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이나 마이너스 1은 쓸 수가 없고요. 뒤죽박죽 막 섞여져 있는 값이니까 정확히 제로 값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여기까지 한 건 이제 가장 높은 중간고사의 위치값을 한 거죠. 3이라고. 이렇게. 응?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몇 행 몇 열에 있는 위치를 알 때 값을 돌려주세요. 요거 이용하시면 되죠. 인덱스 함수 쓰시면 되겠네요.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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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때 데이터를 얼마만큼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그냥 성명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더 선택하시 상관없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름만 찾는 거니까. 콤마. 그리고 요게 행번호가 되겠죠. 왜? 100을 찾을 수도 있지만 101을 찾을 수도 있고 102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요건 매번 바뀌는 값이죠. 그래서 함수로 처리하신 거고, 콤마. 이런 항상 선택한 범위 내 1열에 있는 값을 찾을 거죠. 그래서 이런 생략도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생략 안 할게요. 이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3행 1열에 있는 값을 돌려주세요. 일반 수식이면 그럼 긴 범위라는 값을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잠깐만요. 맥스 대신에 무슨 함수 쓸 수 있죠? 응? 맥스 대신에 무슨 함수 쓸 수 있냐고요? 라지 함수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라지. 자, 앞에 봅니다. 요건 숙제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요건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라지 쓰는 건. 그리고 수업 자료에 가면 수업 메모에 이 자료들 다 있으니까 계산 작업 파일 안에 비교해 보시고 아니면 제가 오늘 지금 영상 드릴 거니까 뭐 영상 화면하고 맞춰 보시면 되죠. 이건 여러분 숙제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요거보다 이제 실제 2-3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거 두 가지 다 자 갑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자 이번에는 교재에 있는 내용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2-3 2-3 지금 하신 게 이게 내용이 전개가 되어야 이 내용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저게 저 사항이 머릿속에 잡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문제를 읽어보셨다면 지금 이건 이제 수강생이 한 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 경영과, 건축과, 전자과 세 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 각 학과별로 이제 최고 성적을 받은 중간고사에서 최고 성적을 받은 사람이 이름을 표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학과별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에 맞는 중간고사 성적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까? 배열 수식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이가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생각은 방금 하셨던 그 생각대로 접근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있는 방법이 인덱스, 매치, 맥스, if 함수를 통해서 하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하세요. 이 방법으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꼴. 자,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if를 통해서 뭘 뽑아야 됩니까? 최대값 찾아야 되는데, 학과별로 최대값 찾아야 되니까, 학과를 가져와야 되고요.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절대 참조. 이꼴. 왼쪽에 있는 학과를 참조, 상대 참조. 만족한다면 무슨 값을 표시한다고요? 중간고사 성적값을 표시하겠다.
자, 요렇게 하면 무슨 값이 남는다고요? 절대참조. 경영가에 해당하는 중간고사 성적값만 남아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최대값을 했다. 여기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평균 계산하고 합 계산 다 하셨잖아요. 우리 개수도 계산하시고. 그리고 배열 수식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93점. 아, 김보미는 전작가네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응? 위치값을 찾아야죠. 자,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 자, 매치. 아, 흐름은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매치. 어디에서? 어디에서 찾으면 되죠? 중간고사 범위 내에서 찾으면 돼요.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지울게요. 자, 매치 가로 열고 찾는 값 요거. 찾는 값 요거. 맥스 이프 요거. 콤마 찾을 데이터에 보면 중간고사 성적 범위. 응? 절대참조. 콤마 정확히 제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 나오는데, 나오죠. 우연찮게도 맞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제 화면 보시고 설명 듣고요. 이거 되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배열 수식 문제 중에. 자, 방금 하신 게 이거고요. 방금 하신 게 이겁니다, 이거. 자,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건 왜 결과 나왔는데요? 맞는데요? 예. 근데 우연찮게 맞은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화면 보세요. 이게, 자, 우리가 지금 그냥 요게 이제 93점이거든요. 경영과의 최고 점수가 93점이었다고요. 그러면 93점을 찾으러 간다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찾으러 가냐면 학과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전체 자료에서 93점을 찾으러 간다고. 그러면 쭉 훑어보는데 93점을 찾았는데 문제는 뭐죠, 이게? 이게 건축가 값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찾으면 맨 앞에 있는 값을 찾아버리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버린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건축가 값이라고. 이런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위치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고요? 저게 저기 경영가 데이터만 뽑혀져 있어요. 경영가 데이터만 뽑혀져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전체 데이터에서 전체 자료를 찾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경영가라는 범위 내에서 찾아주셔야 된다니까요. 학과가 절대참조. 잘 생각해보면 이해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경영가. 그러면 조건이죠. 가로 열고. 이 조건에 해당되는 곱하기. 요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 변화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찮게 맞은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원래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어떻게? 저게 건축가라는 게, 건축가가 93년 되면 저런 경우가 생겨날 거 저걸 배제시키려면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조건 하에서 찾으려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경영과이면서 경영과 점수만 이렇게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경영과 점수만 이렇게. 그러면 건축과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꼭 여기가 경영과가 아니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0이죠. 0 곱하기 점수니까 0 값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런 경우의 수는 발생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건 우연찮게도 맞은 겁니다. 운 좋게. 근데 개념적으로는 저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경영가라는 조건 하에서 위치를 찾아주셔야 되는 게 기본. 그러면 93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러면 93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경영가 데이터를 찾는다는 거죠.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만 이제 이해되시면 이 내용인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라고 해서 한번 이게 요즘 자주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인덱스, 아니, 나머지 내용은 앞에서 생각 똑같다니까요. 인덱스. 그냥 베일 수식 안 쓴 것도 어려운 문제고요. 그 문제도 시험에 나오고요. 되게 좋은 문제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성명법이네. 절대참조, 콤마, 요게 행번호, 콤마, 일번호 1 생략 가능, 바로 닫고, 베일 수식이 접근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그러면 유니수, 뭐 이건 잘 모르겠고, 조연수, 김보미,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잘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 정말. 이게 키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 뽑을 때 if 함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네? if 함수 없이도 뽑을 수 있잖아요. 네? 조건에 맞지 않으면 0이니까. 네? 그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네요, 문제가. 그 다음, 맥스 대신에 무슨 함수 쓸 수 있다고요? if 함수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하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조건 찾을 때 if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개가, 자, 제 화면 보세요. 요 네 개가 한 세트입니다. 저게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방금 교재에 있는 방법으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수가. 그래서 이거 이해하실 때 요거,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탑입니다, 탑. 프리퀀시 함수. 그 다음에 이 두 문제는 거의 뭐, 손가락 뭐, 탑입니다, 탑.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를 만났다. 제 개인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뭔가, 뭐, 내용 자체 이야기 힘들잖아요. 그냥 버리라고 합니다. 그냥, 시험에서 다시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고민들 한번 해보시고요. 나머지, 나머지 세 개는 거기, 다 있습니다. 음? 그게 다 있으니까. 작성해 놓은 식들 다 있거든요. 요거. 이쪽. 자, 총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 소개를 다 해놨으니까 나머지는 죄송하지만 숙제 내드릴 테니까 좀 해보세요.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